명실상부 국내 항공산업의 대표 사천. 하지만 우주산업으로 눈을 돌려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이 위성과 발사체 제조 분야에 지역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일부 제수용품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선뜻 지갑 열기가 어렵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서부 경남을 대표하는 4명의 국회의원은 각자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대표 법안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까지 정리했습니다. 산청 한방 약초축제가 동의보감촌으로 장소를 옮겨 오는 27일 개막합니다. 산청 엑스포의 연계 행사격이었던 지난해보다 규모는 커지고 프로그램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10일 폐회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 카이의 연구개발 조직의 지역 내 유치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우주산업으로 눈을 돌려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게 현실입니다. 항공 부품 제조에 노하우가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우주항공청이 위성과 발사체 제조 분야에 지역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집약체로 꼽힙니다. 그중에서도 사천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함께 관련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자리 잡게 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대부분은 항공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내 우주 관련 기업은 400여 개,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부분 포진해 있습니다. 사천 지역에도 우주 관련 기업이 25개가 있지만 카이를 제외하면 규모나 기술 면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이 항공 제조에 노하우가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우주 분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래 우주 개발 사업을 정부의 주도 행해서 민간 중심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선 인력난과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본부가 우주항공 중소기업 10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우주항공청으로 인해 관련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71%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육성을 꼽았습니다.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된 사천시도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국가항공산단에 각종 인프라를 만들어 위성 제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성 제조 특화 단지를 우리 국가항공산업단지에 조성을 시작을 합니다. 그 옆에는 지식산업센터도 같이 조성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위성 제조를 하기 위한 연구 또는 생산 단지로 활용을 할 겁니다. 이와 함께 사천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가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선뜻 지갑을 열기에 망설이실 텐데요. 특히 올해는 고수온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서 몇몇 품종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생선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상태를 살핍니다. 한켠에선 조금이라도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이 한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손님들로 북적이는 사천시 용궁시장 풍경입니다. 대형 마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시장을 찾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비싸게 느껴지는 가격 탓에 지갑 열기를 주저합니다. 비싸요. 너무 비쌌어. 그래도 비싸도 알 수 없이 차리려고 이제 그러면은 양을 작게 사는 거지. 작년에 만약에 10만 원을 갖고 한 상 차례상을 받을 것 같으면 올해는 10한 5, 6만 원 정도 해야. 작년보다도 물가가 많이 비싸고
설 때보다도 더 비싸. 그러니까 생선 한 마리에 이거 뭐 10,000원에서 이래 비면 세사 모시려 하면 본인이 뭐 상당히 많이. 고수온 여파에 이은 공급량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바다에서 나는 생선들은 좀 귀해. 왜냐면 수온이 높다 보니까 자연산 고기가 자연적으로 차가운 기온 따라. 차례상에 올려지는 문어는 전년도엔 킬로그램당 25,000원 선이었지만 올해는 10,0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문어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 바람에 민물에 문어가 싹 씻기도 내려가가지고 그래 문어가 많이 비싸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의 추석 차례상 비용은 20만 9천원 선. 이는 지난해 대비 평균 1.6% 상승한 수치입니다. 8월 경남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특히 배추 가격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13%가, 배는 150% 넘게 올랐습니다. 평년보다 이른 추석도 과일 가격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석이 좀 일러서 좀 안 익는다 하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안 익어서 따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맛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 좀 영향이 있고. 현재 기온이 낮아지면서 점차 상승폭이 줄어들곤 있지만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체감되는 물가는 부담스럽습니다. 과일 품목이 비싸고 또 특히나 이제 야채 이런 것도 사려고 해도 지금 사지 않으면 이제 추석 앞두고 나면 더 오르거든요, 물가가. 그래서 오늘 어떤지 하고 나왔더니 아예 사지를 못하겠어. 아직 비쌌어. 한편 경남도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성수품 20종에 대한 중점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시군별 물가 동향 조사는 물론 이를 물가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연휴 기간 경남의 응급의료기관 34개 응급실 모두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경남도는 14일부터 5일간 문을 여는 병의원은 2,470곳, 약국은 2,200여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와 시군은 추석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비상진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 응급의료기관 파견을 시행하는 가운데 경남에선 4명이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사천과 하동, 거제, 창녕에서 공보의가 1명씩 차출됐습니다. 이들은 경상국립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고려대학교 구료병원 등에 배치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서부 경남의 국회의원 4명은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대표 법안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까지 김상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10 총선을 거쳐 지역민을 대표하게 된 4명의 서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해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9월 10일 오후 5시 기준 강민국 의원은 8개, 박대출 의원은 17개, 서천호 의원은 9개, 신성범 의원은 1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선 강민국 의원의 1호 법안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의 1호 법안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 진주와 사천 지역 일대를 자족도시와 교육도시 등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각종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 재발의됐습니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과 인근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성범 의원의 1호 법안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주정차 주차 위반 과태료 등 환급 규정 마련, 환급 사실 의무 통보와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는데 신 의원은 이를 시작으로 각종 민생 법안 6건을 추가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다들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성범 의원은 올해 상반기 행안부의 산암과학 특별교부세로 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산청에는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12억 원 등 총 18억 원, 함양에는 함양조수장 시설 개선 6억 원 등 총 17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천호 의원은 사남아 지역에 4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사천시에는 환경친화적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비 7억 원 등 12억 원, 남해군에는 우영소하천 정비사업 8억 원 등 19억 원이, 하동군에는 하동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 원 등 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러 지역이 묶인 선거구와 달리 둘로 나뉘어 있는 진주에는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28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지편면 사촌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4억 원, 또 진주 종합경기장 트랙보수에 8억 원 등이 쓰일 예정. 강민국, 박대출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번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제22대 국회는 지난 9월 2일 개원식과 함께 첫 정기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 10월에는 국정감사도 예정된 상황. 서부경남 의원들의 민생 법안 해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현입니다. 사천남의 하동 서천호 국회의원이 내년 12월 말로 시한이 끝나는 FTA 피해보전 직불제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시장 개방 확대 대응에 농업인의 피해 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 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수원 피해 어가를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수원 피해 1차 복구계획 수립 결과 어가 278곳의 피해가 확정됐으며 경남도는 해당 어가 피해 복구비 266억 원 중 109억 원을 추석 전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율에 따른 영어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동의보감촌으로 장소를 옮겨 오는 27일 개막합니다. 산청 엑스포의 연계 행사격이었던 지난해보다 규모는 커지고 프로그램은 다채로워질 예정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신비로운 약방 페스타 1613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제24회 산청 한방 약초 축제. 허준이 동의보감을 발행한 1613년을 콘셉트로 행사장 전체를 하나의 약방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주 행사장도 동의보감촌으로 변경됐는데 개막식에서는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 과정을 담은 주제 공연이 펼쳐집니다. 산청을 배경으로 해서 허준이 활동하여서 동의보감을 편찬해서 왕에게 바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맞춤형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 해민서는 동의보감촌의 기가 한 곳에 모인다는 동의전에서 운영합니다. 올해도 조선시대 백성을 무료로 치료하던 해민서의 정신을 재현해 무료로 진행합니다. 또 어린이 헬스클럽, 가족 힐링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시설을 강화합니다. 이 외에도 동의보감촌 전체를 23곳으로 나눠 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지난해보다 행사 규모가 커진 만큼 행사장 내 꼬마 열차를 운행해 관광객들의 이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다만 산 중턱에 위치한 동의보감촌의 특성상 기존보다 도보로 방문하는 군민들의 접근성은 나빠진 상황. 대행사 측은 셔틀버스 운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읍에서 셔틀버스를 몇 달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좀 깊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 유등축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와 함께 올해도 문체부 명예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산청 한방약초축제. 지리산의 가을 정취와 산청 한방약초의 우수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27일 막을 올립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산청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합동위령제가 10일 산청군 오부면 내곡리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들이 군경에게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진실하여위는 산청 주민 11명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이들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며 산청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으며
소속 경찰 등에게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회 임시회가 10일 폐회했습니다. 이날 5분 발언에선 카이의 연구개발 조직의 지역 내 유치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등이 제안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와 AAV 실증센터 등 우주항공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인 진주 지역. 관련 인재 육성과 확보 또한 중요 과제로 주어진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핵심 조직을 진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전종현 시의원은 카이의 혁신 연구개발 부서인 미래융합기술원이 수도권에 임시거처를 마련 중이라며 집행부가 고정익 연구개발센터, 우주무인기 연구개발센터 등 주요 부서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직원들의 이주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정주 여건과 각종 지원 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정비를 마쳐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교육, 연구 인프라와 항공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중심의 튼튼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문산 공공택지 개발 및 초전 신도심 개발로 더욱 많은 인프라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항공우주연구조직을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들도 잇따랐습니다. 임기양 의원은 현재 답례품이 특산품과 캐릭터 상품에 다소 한정돼 있다며 관광, 체험 상품을 추가해 기부자가 진주를 방문토록 유도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기부자 예우 사업과 답례품 구입 후 남은 포인트의 재기부 방안 확충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지수면 부자말 숙박권이나 김치민호 승선권 등 관광 체험형 답례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답례품 포인트의 재기부 방법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날 5분 발언에선 강묘영 의원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청소년 교육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도입을, 정용학 의원이 진성면과 문산읍 경계에 옛 진양군 상문 매립장을 활용한 파크 골프장 조성을 각각 건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선 진주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시험원 임직원들은 진주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역 특산품을 구매했습니다. 이날 구매된 물건들은 진주 푸드마켓을 비롯한 전국 각지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져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김대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인데 보름달 같이 넉넉함들이 우리 지역 주민,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퍼졌으면 더욱 바람이 없겠습니다. 제19회 함양 산삼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가 10일 열렸습니다. 함양군과 축제위원회 등은 이날 행사장 조성계획과 축제 실행계획, 부서별 연계사업 보고회 등을 통해 지난 축제와 달라진 점을 공유하고 협조를 약조했습니다. 한편 제19회 함양 산삼축제는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를 주제로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경남도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먼저 지자체 공동정립과 우대 금리를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게 하는 결혼 공제 사업을 펼칩니다. 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시군에 확대하고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시설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인구 비중 20% 이상 유지를 위해 경남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과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장기 체류 특례 도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강화를 통해 외국 인력 확대에도 나섭니다.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 명을 유지하고 합계 출산율 1명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우주항공용 다이아몬드 전력반도체 공동 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10일 한국전기연구원과 일본 정밀 부품 제조사 오브레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 협력과 기술 정보 교류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전력 반도체는 전류 방향을 조절하고 전력 변환을 제어하는 것으로 전력 필요 산업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9월 10일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천해경 직원 및 내빈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업무 유공자 포상, 기념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하동군 수협조합장과 사천시 수협조합장 등에게 감사장이 전달됐으며 해경서 직원 4명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벼농가에서는 후기 논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쌀의 품질과 가장 크게 관련되는 것이 완전 물때기 시기인데요. 기상이나 토성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벼알이 충분히 여물어서 쌀 품질이 향상되도록 출수 후 30일에서 40일경 논물때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5도, 사천 2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오후에, 부산과 제주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24도, 광주 26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53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8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맑다가 토요일 오후부터 다시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늦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